안녕하세요. 더인멘션의 김정 대표입니다. 스타트업 투자 파이터 스투파라고 하는 채널이고요. 이 채널 안에 ACVC 파이터라고 하는 코너가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오늘 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뱅엔젤스 지현재 대표입니다. 빅뱅엔젤스가 10년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네. 10주년? 작년에 10주년 네, 벌써 11년 차가 된 굉장히 이제 관록 있는 국내 대표적인 또 엑셀러레이터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셨고 네. 또 황병성 대표는 또 지금 이스라엘에 또 가 계셔서 그렇죠. 우리 또 지현철 공동 대표님께서 그걸 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바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좀 차차 물어보기로 하고. 빅뱅엔젤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빅뱅엔젤스는 2012년도에 출범한 투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고 한 127개 정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업 가치 1조 좀 상회되는 그런 스코어를 좀 가지고 있고 6개 회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황병선 대표 체제에서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고 뭐 엑셀러레이터 등록하고 팁스 운영사 되고요. 또 저희가 여러 주변의 우려에도 불식하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서 좀 자리매김하고자 한 2018년도부터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딥테크 for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래서 이제 딥테크 스타트업을 글로벌에 진출시켜서 좀 인류가 그 지속 가능성을 좀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매력적인 단어 같습니다. 딥테크 for 서스테이너빌리티.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한 딥테크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우리는 선제적으로 선발해서 해외로 진출시키거나 그렇죠. 해외에 있는 딥테크 기업을 한국으로 데려오겠다. 맞습니다. 인바운드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보더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최근에 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어떤 행보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들 좀 있을까요? 네, 딥테크 기업들은 아무래도 국내가 아시겠지만 마켓 리미테이션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스타트업 투자 기관들이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진출이 이제 조금 더 흐름이 작년에 비로소 조금 POC라는 이름으로 실증, 사업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기조가 생긴 것 같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투자 유치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 사업화 개발, 그리고 또 그런 사업화 개발의 파트너로서 글로벌에 있는 중견 대기업들, 상장사들과 함께 진짜 사업적인 매칭을 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는 좀 더 그것이 강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베트남에 진출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이게 실증 테스트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양자가 만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모델을 갖고 그게 기술적인 테스트를 하던 사업 제휴를 하던, 특히 사업 제휴는 사실 간단한데 오히려 딥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은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 기업을 중간에 엑셀러레이터가 연결하는 거는 참 괜찮은데 POC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 같아서 맞습니다. 이게 기술 라이센스의 형태로 POC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제휴의 형태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POC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POC, Proof of Concep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개념 증명이라는 뜻인데 어떤 개념을 증명할 거냐? 바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사업 모델 또는 기술이 합쳐졌을 때 어떠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게 바로 POC입니다.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술 POC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글로벌 POC 되게 힘든 일이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의 어떤 흐름상 한 7, 8개월 진짜 실행하는 그런 기간 내에 해내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POC를 했을 때 글로벌 대기업들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얻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근데 딱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사전의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선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사전 준비와 선발을 배제해놓고 말씀드린다면 글로벌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함께 POC를 할 만한 어떤 마중물을 제공할 때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그게 이루어질 것이냐, 요 관점에서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건 빅뱅엔젤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이 말씀드리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근데 이거는 네이티브 스피커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장점, 그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를 내러티브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명쾌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 정도만 되면 되는 것이지 막 네이티브를 바라는 건 아니다. 의외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표현을 못 하시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적합한 팀원의 구성,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에서 POC가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사업화적인 근거를 획득하지 못했는데 글로벌로 나가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국내적인 성과를 그대로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치환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팀원적인, 뭐 예를 들면 메드텍 스타트업이나 디지털 스퀘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또 팀원 안에 뭐 MD가 있느냐, 뭐 이런 측면으로 되게 좀 강조하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유심히 보는 걸 제가 지켜봤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글로벌 대기업과 매칭해서 뭔가 스타트업 쪽으로서 성과를 좀 내시려면 이 대기업과 좀 딥한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저희는 되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떠한 뭐 그 글로벌 대기업의 건강검진 뭐 기계가 있다. 그럼 이 진단 장비가 되게 비싼데 에커러시가 뭐 95%를 찍었다. 근데 우리 거 진단 시합과 우리 걸 쓰면은 한 98% 됩니다. 좋은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진단 장비를 다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어떤 POC 기업, 대상 기업에다가 시나리오를 전들 때도 내가 이 기업과 어떠한 시나리오로 한번 POC를 해볼 건지 이런 것들을 되게 상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자세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야 최소한 스타트업과 한번 뭔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이런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증명하려면 결국 누군가가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은 스타트업이, 그래도 대기업이 사실은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 갖고 있는 거 한번 들고 와봐 라고 하는 관점일 수밖에 없고, 스타트업은 우리 거를 그냥 대기업이 도입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두 양자가 만났을 때 사실 POC라고 하는 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개념 그렇죠. 증명을 해야 되는데 뭘 갖고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스타트업이 조금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나리오를 조금 더 깊숙하게 파서 걔네들이 지금 가려운 부분들이 무엇인지도 조금 리서치나 조사를 먼저 해서 선제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거기에 우리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되거나 또는 뭐 라이센스 아웃이 되거나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뭔가 비용을 주고 제공이 되거나 뭐 이렇게 조금 끌고 나가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성공적인 사례나 뭐 케이스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이제 작년에 또 저희가 또 좋은 성과를 거두는 바람에 올해도 또 중기부 쪽에서도 저희를 또 손을 들어주셨고, 올해 또 한 15개 정도 기업을 이제 앞으로 선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좀 좋은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이게 POC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긴 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 중에 또 퍼밋이라는 회사, 또 유명한 그 딸기 스마트팜이죠. 저희가 이제 그런 딸기들을 이제 해외 소개를 했을 때 인도네시아에 또 이제 좋은 기회에 퍼밋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한 1조 원 정도 하는 해외 대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서요. 실제 그 기업 내에 빈 공간에 딸기 농장을 좀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납품 계약이 좀 체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도 좀 기대를 하지 않았고, 왜냐면 이게 장비나 설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흔쾌히 또 이 양사 간에 좀 니즈가 맞아가지고 굉장한 성공 사례네요. 네, 딸기 스마트팜이 지금 일부 설치가 됐고요. 이제 아마 2차 계약을 좀 추진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바이오레스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이 바이오레스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다 선별해서 이제 데려오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좀 어떤 후처리를 통해서 이게 건조 파우더로 만듭니다. 그 건조 파우더를 이제 수피, 즉 나무 껍데기하고 섞어가지고 펠릿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친환경, 그 다음에 탄소 저감 이런 거에 이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요 REC라는 점수에서도 산자부에서 인정하는
그 보통 펠릿의 2배 정도 되는 그러한 어떤 밸류를 갖고 있는 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고요. 인도네시아에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랑- 업체도 그러면 예. 저희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물론입니다. 되고.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가 올해 계획으로는 이제 코트라나 이런 어떤 기관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실제 설비를 현장에서 좀 만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웨이스트 관련돼서는 동남아시아가 되게 좀 낙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도 또 ESG 관점에서도 여러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연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좋습니다. 때문에 그 기업도 좋은 성과를 거둔 상황입니다. 지금 주로 동남아시아 쪽에 그러면 그런 현지 중기업 또는 대기업과 한국의 기술 기업들 간의 어떤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엑셀러레이팅 활동들이 주요인가요? 아니면 뭐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느꼈을 때 가장 컸던 건 또 A라는 스타트업이 이제 사업 계획상 저는 인도네시아를 나가고 싶어요. 베트남을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왜?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적으로 크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관점이 스타트업과 대기업은 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쪽 지역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케이스가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느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거치면서 북미, 유럽, 중동, 호주, 그다음에 싱가포르를 위시한 SEA 지역 다 적용을 해서 기업들이 퍼져서 나갔던 케이스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딱히 우리가 어느 지역이 강점이다라는 걸로 POC를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최대한 전 세계에 걸친 스타트업을 견인시켜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요. 이들을 통해서 적절한 컴퍼니,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게 현재로선 저희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또 고도화하는 게 저희 또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활동상 잠깐 들어봤고 또 신한 금융지주 계열의 또 벤처 펀드 또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AI 또는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 그리고 딥테크 영역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는 포트폴리오 한두 개 소개 한번 최근에 해주시죠.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네. 저는 또 이제 워낙 또 우리 김주영 박사님도 워낙 많은 딜들 만나보시지만 저도 1년에 한 거의 300개 가까이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네. 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딜은 농가들이 소를 많이 키우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만두의 소를 키우고 있는 그런 농장이 있다. 그럼 대규모 농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한 달에 30%씩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산천두를 이제 도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송아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송아지를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송아지들은 질병을 앓다가 폐사하는 경우가 우리나라가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네. 소에 네. 그 한 7, 8개월 정도 요 원령에서 그때가 딱 이제 폐사를 좀 많이 하는 그러면 손실이 시기라고 엄청 하네요. 어마어마한 거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팜프로라는 회사를 좀 견인해서 투자도 하고 물론 팁스도 성공시키고 이제 글로벌 진출하는 좀 이제 싱가포르의 법인도 설립을 했는데 이제 약간 재미난 게 이 전자 이표를 통해서 0.5도 이내로의 오차를 가진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정밀한 이표를 만들었고요. 이것도 되게 소형화해서 송아지까지도 낄 수 있고 앞으로는 양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이표고 또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62개 농장에 한 7,000두 정도를 이 전자이표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체온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서 폐사율이 결정돼요?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또 한 가지 목표 중에 하나는 미리 온도차를 빨리 알아내서 케어를 하면 항생제를 안 먹어도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무항생제 소를 또 우리가 그럼 농가의 소득에도 이제 보탬이 맞습니다. 되는 거겠네요. 그렇고 또 이게 체온에 아주 민감한 게 엄마소라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할 때 온도차를 미세하게 재서 임신을 잘 시킬 수 있는 이게 또 숨어 있는 게 원래 수의사분이 오셔서 이 임신을 시켜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렇죠. 가임기를 제대로 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올 때마다 한 6, 7만 원 든다고 하네요. 이것만 줄여줘도 우리나라에서 젖소가 1년에 한 320억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체온과 활동량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굉장히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의 법인을 설립을 좀 권고해서 플립을 한 건 아니고 이제 플립 준비를 좀 하고 플립도, 있는 상황이고요. 플립도. 거기서 이제 라이브스탁 인슈어런스 컴퍼니를 좀 지향하는 회사로 좀 가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이게 한 소 한 마리당 한 2불 정도의 구독을 통해서 좀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 요 사업 이표 계획을 하나에 그렇죠. 예, 원래는 이불. 지금 한 6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이거를 좀 그걸 또, 매달 예, 2천 가성비 원 있게. 정도씩 왜 데이터 쓰려고 그냥 어차피 저기, 구독해야 되거든요. 예, 구독 기반으로 예. 이표를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터키 쪽에 그렇네요. 빠르게 좀 진출하고 대규모로 있는 상황. 목장을 소유한 오너나 농가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맞습니다. 이 한국의 문제만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폐사율 자체가. 브라질 같은 경우나 이런 남미 지역에는 폐사율이 거의 30% 가까이 한다고 야. 하니까 굉장히 시장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지현철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송아지 박사가 되셨습니다. 뭐 평소에 이제 관심 투자하려면 없었던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우만 먹다가 네. 이제 먹는 거가 아니라 예. 진짜 키우는 영역까지 그렇죠, 들어가셔서 그렇죠. 그래서 야, 대단하십니다. 판프로라는 회사가 요즘 최근 들어서 판프로. 가장 기억이 남는 판프로 이름만 들어보면 전혀 이제 딥테크스럽지 않은 네. 뭔가 소고기를 뭔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체 같은 느낌인데 또 판프로. 뭐 빅뱅에서 굉장히 저를 또 만났기 때문에 그게 좀 되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또 자자찬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러면 빅베인제스는 퍼밋도 그렇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판프로도 그렇고 네. 약간 이게 에그리테크 쪽 또는 이렇게 스마트팜 아. 뭔가 에그리컬처 쪽에 또 굉장히 또 하나의 영역도 계신 것 같고 어떤 영역 쪽에 주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놀랍다 생각하는